벽 너머로 What was that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It came from over 밤 there. 12시 I have to 매일 see. 같은 시간. What was that 정숙은 sound? 머리끝이 쭉 It came 뼛서는데 from over there. 그것도 매일 I have 밤. to see. 도대체 무슨 What was 일일까요? that sound? 정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소파 한쪽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론 겨울밤 특유의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평온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조용한 밤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똑똑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정숙은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책 속 문장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아니면 누군가 TV를 켜둔 채 잠든 건가.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정숙은 책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복도 쪽도 조용했다. 소리는 분명 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옆집, 얼마 전 이사 온 직장인 남자가 혼자 사는 그 집이었다. 정숙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며 벽 쪽으로 다가갔다. 벽에 귀를 가까이 대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그것도 꾹꾹 눌러 참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깊고 낮은 통곡이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짜내는 듯한 그 울음은 마치 오랫동안 삼켜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족이 위독한가?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난 건가? 밤 10시에 이렇게 우는 사람이라면 분명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게 틀림없었다. 정숙은 벽에서 물러나 거실을 천천히 서성였다.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때론 작아졌다가 또 거세게 터져나왔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길 반복했다. 정숙은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나가서 초인종을 눌러볼까? 괜찮으시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슬픔 앞에 함부로 다가가는 건 때론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책은 이미 손에서 놓인 지 오래였다. 찻잔 속 차는 식어가고 있었다. 벽 너머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밤에 문득 들려오는 이유도 모를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인 적. 그게 기쁨의 소리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건 분명 누군가의 고통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벽 너머에 혼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 정숙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것. 무슨 다음 일 날 있어요? 오후 표정이 안 좋아 정숙은 보여요. 장을 괜찮아요. 보고 피곤해서요. 돌아오는 혼자 길에 보면 얘기해봐요. 같이 아파트 나누면 반이 될 복도에서 거예요. 그를 고마워요. 마주쳤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옆집 보여요. 남자였다.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민석이라고 우편함에 적혀있던 이름의 주인.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셔츠 칼라는 빳빳하게 세워져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그를 바라봤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단단해 보이는 어깨,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어젯밤 벽 너머에서 목 놓아 울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민석은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다. 내가 어젯밤 뭘 잘못 들은 건가? 정숙은 현관문을 열며 생각에 잠겼다. 저렇게 반듯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일이 있을까? 혹시 다른 집에서 들려온 소리를 착각한 건 아닐까? 장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정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착각이었나? 하지만 잠시 후 익숙한 그 흐느낌이 다시 시작됐다. 어제보다 더 낮게, 더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누군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정숙은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옆집 문 앞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초인종 앞에 선 정숙의 손가락이 떨렸다. 눌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민망해하지 않을까? 화를 내진 않을까? 손가락이 배를 향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 안에선 여전히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리자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누구세요? 신경질적이고 경계하는 어조였다. 정숙은 작게 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마다 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요. We 현관문이 have to 무겁게 go 열렸다. What's happening? 문틈 No time. 사이로 Follow me. 민석의 Alright, 얼굴이 I'm coming. 보였다. 낮에 We have 봤던 to 그 go 단정한 now. 모습은 What's happening? 온데간데 No time. 없었다. Follow me. All right, I'm coming.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We have to 셔츠 go 윗단추도 now. 풀려 What's happening? 있었다. No time. Follow 얼굴은 me. 붉게 Alright, I'm coming. 상기되어 있었고 We 눈가는 have to go 축축하게 now. 젖어 What's 있었다. happening? No time. 그의 Follow me. 눈빛엔 Alright, I'm coming. 수치심과 분노가 We 뒤섞여 have to go 있었다. now. What's 잘못 happening? 들으셨네요. No time. Follow me. 민석의 Alright, I'm 목소리는 차가웠다. We have to go 여긴 아무 now. 일도 What's 없습니다. happening? No time. 그는 정숙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닫으려 했다. 정숙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려던 건데요. 민석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정숙은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정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저 사람은 지금 혼자서 모든 걸 삼키려 하고 있구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벽은 너무 얇았고 슬픔은 너무 컸다. 며칠이 흘렀다. 정숙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후 1시쯤 직장인들은 모두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한산했고 겨울 햇살만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다. 단지 구석에 있는 낡은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다. 민석이었다. 무슨 일 시간에 있어요? 왜 표정이 저기 안 좋아 있지? 보여요. 괜찮아요. 출근한 줄 혼자 그만 알았는데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거예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든 무슨 일 채 있어요? 표정이 그 안 좋아 자리에 보여요. 서서 괜찮아요. 민석을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바라봤다.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민석은 거예요. 넥타이를 고마워요. 완전히 무슨 풀어 일 있어요? 주머니에 표정이 안 좋아 쑤셔넣은 채 보여요. 괜찮아요. 벤치에 피곤해서요. 앉아 혼자 그만 있었다.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정장 거예요. 재킷은 고마워요. 구겨져 무슨 일 있었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구두끈은 보여요. 풀려 괜찮아요. 있었다.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얘기해봐요. 그는 같이 나누면 등을 반이 될 거예요. 구부정하게 구부린 고마워요. 채 무슨 일 있어요? 바닥만 표정이 안 좋아 멍하니 보여요. 내려다보고 괜찮아요. 있었다. 혼자 그만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개미떼가 거예요. 그의 구두 고마워요. 앞을 무슨 일 분주하게 있어요? 표정이 안 지나갔지만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민석은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그것조차 얘기해봐요. 보지 같이 나누면 못하는 반이 것 될 거예요. 같았다. 고마워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표정이 안 좋아 조심스럽게 보여요. 가까이 괜찮아요. 다가갔다.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얘기해봐요. 같이 발소리를 나누면 반이 될 최대한 거예요. 죽이며 고마워요. 몇 무슨 걸음 일 더 있어요? 표정이 걸었다. 안 좋아 보여요. 민석의 괜찮아요. 옆모습이 혼자 그만 보였다.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거예요. 턱에는 며칠간 고마워요. 깎지 무슨 않은 일 있어요? 수염이 표정이 자라 안 좋아 있었고 보여요. 괜찮아요. 눈은 피곤해서요. 혼자 초점을 그만 잃은 채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허공을 될 거예요. 응시하고 고마워요.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손에는 좋아 서류 보여요. 가방이 들려 괜찮아요. 있었지만 혼자 그만 그 얘기해봐요. 같이 가방은 나누면 반이 될 어딘가 거예요. 비어 고마워요.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무게감이 좋아 느껴지지 보여요. 않았다.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정숙은 얘기해봐요. 더 같이 가까이 나누면 반이 가지 될 거예요. 못했다. 고마워요. 무슨 저 일 사람 있어요? 곁에 표정이 안 좋아 다가가는 게 보여요. 괜찮아요. 옳은 피곤해서요. 일인지 혼자 그만 확신할 수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없었다. 반이 될 거예요. 그저 고마워요. 멀찍이 무슨 일 서서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민석의 보여요. 뒷모습을 괜찮아요. 바라볼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뿐이었다. 얘기해봐요. 같이 나누면 반이 될 평일 거예요. 한낮에 고마워요. 벤치에 무슨 일 앉아 있어요? 있는 표정이 안 좋아 정장 보여요. 차림의 남자.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혼자 그만 출근하지 얘기해봐요. 않은 같이 나누면 반이 직장인. 될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어쩌면 표정이 안 좋아 이미 보여요. 출근할 곳이 괜찮아요. 없는 피곤해서요. 사람. 혼자 그만 얘기해봐요. 같이 한참을 나누면 반이 그렇게 될 서 거예요. 있던 민석이 무슨 일 있어요? 천천히 표정이 안 좋아 일어났다. 보여요. 괜찮아요. 서류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듯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석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정숙은 그가 앉았던 벤치로 다가갔다. 벤치 위에 뭔가 남아 있었다. 커다란 갈색 봉투였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인쇄된 글자가 보였다. 퇴직금 정산 안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회사 이름. 정숙은 봉투를 다시 벤치 위에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절절한 울음의 이유. 낮에는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지만 갈 곳이 없는 남자. 평생 이사님, 상무님 소리를 들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을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 직함도 명함도 출근할 곳도. 정숙은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흔들렸다. 평범한 겨울 오후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견딜 수 없이 긴 하루였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 그게 습관이라서 아니면 자존심이라서. 하지만 갈 곳은 없다. 그래서 단지 구석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게 어른일까? 아니면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어지는 게 어른일까? 민석은 분명 후자였다. 회사에서 울 수 없고, 가족 앞에서 울 수 없고, 친구들 앞에서도 울 수 없다. 그래서 밤 10시, 혼자 있는 집에서만 겨우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벤치 위에 갈색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도 아마 벽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 그건 한 사람의 무너진 세계가 내는 비명이라는 것. 그날 밤도 어김없이 10시가 되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벽 너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낮게 시작된 흐느낌은 점점 커져갔다. 이번엔 더 절절했다. 더 깊었다. 정숙은 이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갔다. 벽에 손을 가만히 댔다. 차가운 벽지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누군가 벽에 기댄 채 울고 있는 게 느껴졌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웠다. 민석의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거친 숨소리, 목매는 신음,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통곡. 정숙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혼자 듣게 하지 않으려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 울음 사이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제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걸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들의 참회였다. 잠시 후 또 다른 말이 들려왔다. 여보, 미안해. 이번엔 더 절박했다. 내가 이런 남편이어서, 이런 아빠여서. 말끝이 흐느껴 흐려졌다. 민석은 혼자 있는 방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었다.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정숙은 Just a little 천천히 more 일어났다. stirring. 부엌으로 걸어가 There, 냉장고를 that's 열었다. perfect. 며칠 전 장을 Just a 볼 little 때 more stirring. 산 황태가 보였다. 정숙은 There, that's 황태를 perfect. 꺼내 물에 담갔다. Just a little more 도마 위에 stirring. 올려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There, that's perfect.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Just a little more 냄비에 물을 stirring. 부었다. 황태를 넣고 There, that's 천천히 perfect. 끓이기 시작했다. Just a little 국이 more 끓는 stirring. 동안 정숙은 찬장에서 무와 There, 파를 that's perfect. 꺼냈다. 무는 나박하게 Just a little 썰고 more 파는 stirring. 송송 썰었다. 냄비 There, 안에서 that's 하얀 perfect. 김이 모락모락 Just a 피어올랐다. little more stirring. 황태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There, 가득 that's perfect. 채웠다. 정숙은 Just 간을 a little 보며 more stirring.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There, 국물을 that's 떠서 perfect. 맛을 봤다. Just 딱 a little more 좋았다. stirring. 보온병을 꺼내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이 보온병을 채웠다. 뚜껑을 꼭 닫고 행주로 겉을 닦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깎기 시작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토끼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작은 용기에 사과 조각을 담았다. 보온병과 함께 현관으로 가져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옆집 문 앞에 섰다. 안에선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 지쳐서 조용해진 것 같았다. 정숙은 보온병과 사과 용기를 문고리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쪽지는 쓰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두고 왔다. 누가 뒀는지 모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민석이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거기 있다는 것. 정숙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거실로 가서 다시 벽에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조용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정적. 민석이 문 앞에 놓인 보온병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정숙은 숨을 죽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그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민석은 따뜻한 국을 먹을 것이다. 혼자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마주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거창한 위로도 긴 조언도 아니었다. 그저 뜨거운 국 한 그릇. 하지만 때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에.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려는데 현관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뭔가를 둔 것 같았다. 정숙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바닥에 익숙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민석의 문고리에 걸어뒀던 바로 그 보온병.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뚜껑도 말끔히 닦여 있었고 손잡이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낸 흔적이 보였다. 보온병을 집어드는 순간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정숙은 천천히 포스트잇을 떼어냈다. 또박또박 쓴 단정한 글씨였다. 덕분에 어제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다. 정숙은 보온병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포스트잇을 한 번 더 읽었다. 처음으로 푹 잤다는 말. 그럼 그동안은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는 뜻이었다. 밤마다 울다가 지쳐 쓰러지듯 잠들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정장을 입고 갈 곳 없는 하루를 시작했을 민석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숙은 보온병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받았다. 이미 깨끗했지만 다시 한번 헹궜다. 그리고 찬장에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밤도 국을 끓여볼까?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 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저 어제 하룻밤 편히 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시계가 10시에 가까워졌다. 평소 같으면 긴장하며 벽 쪽을 신경 쓰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10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벽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흐느낌도 통곡도 혼잣말도 없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정숙은 책을 덮고 벽을 바라봤다. 민석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잠든 걸까? 아니면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걸까? 목이 말랐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베란다 창문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옆집 베란다였다. 누군가 거기 서 있었다. Everything's 민석이었다. gonna be alright. 정숙은 물잔을 Thank you.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자 Everything's gonna be 차가운 alright. 밤 공기가 I know. 밀려 Thank 들어왔다. 겨울밤이었지만 공기는 상쾌했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정숙은 I know. 난간에 손을 Thank you. 얹고 밖을 바라봤다. 옆집 베란다에 Everything's gonna be 민석이 서 I 있었다. know. Thank you. 그도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의 Everything's 시선이 gonna be 마주쳤다. I know.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정중한 I know. 인사였다. Thank you. 정숙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말은 없었다. 국 이야기도 포스트잇 이야기도 울음소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짧은 목례만 나눴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는 말, 괜찮다는 말, 혼자가 아니라는 말, 서로의 사생활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어주겠다는 조용한 약속. 민석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적어도 텅 비어 보이진 않았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민석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베란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옆집도 이 집도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 하나 누일 곳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인 일이었다. 그곳이 화려할 필요도 넓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때론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벽 너머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건 평온함이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견뎌낸 뒤 찾아온 잔잔한 휴식이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밤만은 두 사람 모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